45살의 김태수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 저녁이 되면 혼자 먹는 밥상. 그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결혼 좀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40을 넘긴 나이에 인연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동네 중매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어긋났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광고를 보여줬다. 베트남 여성들은 착하고 순수해. 너 같은 사람에게 딱이야. 태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중개업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 태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22살의 린이었다. 사진 속 린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 눈빛은 맑고 순수해 보였다. 이 친구는 성격이 정말 좋아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고요. 상담사의 말에 태수는 마음이 끌렸다. 몇 번의 화상 통화를 거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다. 린은 서툰 한국어로 오빠 한국 가고 싶어요.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태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2달 뒤 태수는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호치민의 작은 호텔에서 린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하얀 아우자이를 입고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빠. 태수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는 모습은 천사 같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린의 가족을 만났다. 낡은 집에서 린의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통역사가 전해주는 말에 태수는 숙연해졌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린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결혼식은 호텔 연회장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린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수 앞에 섰다. 서약을 하는 순간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평생 함께 할게요. 오빠만 믿고 살게요. 태수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태수는 린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평생 너를 지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태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하지 않았다. 태수는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었고 린도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 호텔 방에서 보낸 짧은 신혼 첫날 밤 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수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묻자 린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한국 생활 기대돼요. 오빠랑 행복할 거예요. 그 말에 태수는 안심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비자 신청을 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로웠다. 한 달 뒤 린의 비자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태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항에 나가는 날 린의 가족들이 모두 나왔다. 어머니는 린을 꼭 안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잘 살아라. 편지해라. 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는 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린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린은 뒤를 돌아보았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린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태수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린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해했다. 한국 처음이지? 천천히 구경하자. 두 사람은 공항을 나와 태수의 차에 올랐다. 시골 마을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은 점점 한적해졌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태수의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 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2개, 작은 부엌, 낡은 화장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오빠. 다음 날부터 린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태수는 아침 일찍 철물점으로 출근했고 린은 집에 혼자 남았다. 언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 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전 내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점심때쯤 태수가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린은 네, 오빠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태수가 돌아오면 린은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다. 오빠, 오늘 어땠어요? 태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힘들었어. 빨리 씻고 싶다.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준비를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린은 점점 집안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태수는 일하느라 바빴고 동네 사람들은 린을 신기한 듯 쳐다볼 뿐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한국어 교재를 사왔다. 이거 보고 공부해. 한국어 배우면 훨씬 편할 거야. 린은 교재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놓아뒀다. 그날 밤 태수가 잠든 뒤 린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탄, 나야. 베트남어로 속삭이는 목소리. 응, 잘 도착했어.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이후로 린은 밤마다 몰래 전화를 걸었다. 태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거실이나 화장실로 나가 통화했다. 목소리는 항상 낮았지만 때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느 날 새벽 태수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린을 발견했다. 누구랑 통화해? 깜짝 놀란 린이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아, 오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베트남 지금 시간 괜찮아서. 태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 다음부턴 낮에 해. 밤엔 조용히 해야지.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린의 몰래 전화는 계속됐다. 한 달이 지나자 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태수가 어디가? 라고 묻자 마트 가요. 장 보러요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올 때는 손에 든 것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태수는 린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남성이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베트남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태수는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린을 믿고 싶었다. 그냥 옛날 친구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린을 바라보는 태수의 시선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태수는 린과 함께 시내에 나갔다.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린의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다. 린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지만 태수는 화면에 뜬 이름을 흘기 봤다. 텐. 누구야? 태수가 묻자 린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 베트남 친구요. 나중에 받을게요.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은 창밖을 보며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태수는 운전하며 린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자고 있는 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다. 태수가 떠난 뒤 리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여권과 통장. 가방은 금방 찼다. 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오전 10시 한 대의 택시가 집 앞에 섰다. 리는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택시에 올랐다. 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다. 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텐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역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저녁이 되어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리나 있어? 대답이 없었다. 태수는 방을 돌아다니며 린을 찾았다. 방 안에는 린의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도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태수는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린은 받지 않았다. 결국 전화는 꺼졌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태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국제 결혼이시죠? 외국인 등록증은 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결혼 비자 받고 얼마 안 돼서 도망가는 케이스요. 보통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돈을 벌러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죠.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일단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며칠이 지났지만 린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태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친구가 찾아와 위로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태수는 자신을 원망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해줬어야 했나? 어느 날 저녁 친구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이거 봤어?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다. 린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배경은 서울의 어느 번화가였다. 사진 속 남자는 태수가 린의 서랍에서 봤던 그 사진 속 남자였다. 게시물에는 베트남어로 뭔가 적혀 있었다. 친구가 번역 앱을 돌렸다. 새로운 시작. 행복해. 태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태수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린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 부인은 현재 서울 외곽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있는 남자는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경찰은 만류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다. 친구가 태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정해. 일단 변호사랑 상담부터 하자.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나 바보 같지? 완전히 속았어. 그날 밤 태수는 린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다. 결혼식 날의 린, 공항에서의 린, 집에서 함께 먹은 저녁 식사.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다. 태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뭘? 그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어지럽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태수는 중얼거렸다. 나 혼자였던 게 나았어. 이렇게 아플 바엔.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다.
린을 직접 찾아가 진실을 듣겠다고. 그리고 모든 걸 끝내겠다고. 태수는 경찰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올라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2층의 한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고 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수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변했다. 왜 왔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순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남성. 바로 사진 속 그 남자 탄이었다. 탄은 태수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세요? 린이 베트남어로 뭔가 말했고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이 남자가 누구야? 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남자친구요. 원래부터. 그 말에 태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원래부터?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였어? 린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제 인생의 통로였어요. 한국에 오기 위한.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야?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자를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탄도 한국에 있으니까 저도 오고 싶었어요.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결혼식 때 흘린 눈물은? 평생 함께하겠다던 말은? 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건 연기였어요. 당신을 속이기 위한.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궜다. 탄이 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그만 가요. 우리 할 일 많아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베트남에선 미래가 없었어요. 여기서 돈 벌고 탄이랑 잘 살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린을 바라봤다. 그럼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거지. 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없었어요. 당신은 그냥 수단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린은 문을 닫았다. 태수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안에서 린과 탄이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태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건물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린의 SNS를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린과 탄이 함께 찍은 셀카.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에는 베트남어로 적혀 있었다. 번역을 돌려보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꿈을 이루자라는 내용이었다. 태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달콤한 말, 린의 순수해 보이던 미소, 결혼식 날의 눈물.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을 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린이 떠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수년이 지난 것 같았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수치심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며칠 뒤 태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사기 결혼으로 입증되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린의 SNS 기록이랑 통화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자백도요. 변호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보죠. 태수는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끝을 내야 한다. 깨끗하게. 한 달이 지나고 소송은 진행됐다. 린에게 법원 소환장이 발송됐지만 그녀는 출석하지 않았다. 탄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였다. 경찰도 그녀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꿨다. 린이 웃으며 당신은 통로였어요 라고 말하는 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친구가 물었다. 많이 힘들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은 것 같아. 사람을 믿는 마음. 어느 날 태수는 인터넷에서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을 발견했다. 그는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일주일 만에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통장을 털려 수천만 원을 잃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정말 힘들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태수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 그는 모임에 가입해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석 달 뒤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왔다. 태수는 법적으로 다시 독신이 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그는 철물점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결혼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고 그때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잘 지내요라고 대답해야 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수치스러웠다.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왔다. 태수 씨, 요즘 힘들다며?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장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창피할 것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태수는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그는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린의 눈물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국제결혼이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개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태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어느 날 태수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린의 어머니로부터였다.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메시지였다. 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딸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용서를 구하러 연락했습니다. 태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그는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린이 한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린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태수는 약간의 후련함을 느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몇 달이 더 흐르고 태수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SNS에 공유했다. 사랑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진심보다 목적이 앞선 사랑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제 결혼 생각 중이었는데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가을날 태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결혼, 배신, 그리고 회복.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더 이상 린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양심을 팔았다. 태수는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린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다.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이번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태수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다. 일기를 덮으며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다. 아직 길은 멀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태수는 피해자 모임에서 임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 결혼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했다. 정부 기관과도 협력해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그의 노력은 언론에도 소개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린을 용서하셨습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와 망각은 다릅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니까요. 몇 년이 흘렀다. 태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모임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태수를 찾아왔다. 국제 결혼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태수는 그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이어선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태수는 그를 배웅하며 생각했다. 내 경험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 무렵 태수는 린의 SNS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탄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태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계정을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잘 살아라, 린. 그리고 나도 잘 살게.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그의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이다. 태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남자와 계획적으로 결혼한 베트남 여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